네, 이번 영상은 45회차 풀이 영상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45회차는 거의 조금밖에 못했죠. 어떤 반은 아예 못했고, 어떤 반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뜻만 하고 끝났어요. 자, 그래서 45회차는 좀 많이들 새로우실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뜻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을 가지고 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A가 1357, B가 3780이라고 했는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각각 집합의 연산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두 개의 집합 A와 B를 동시에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A의 원소 1357을 여기에다가 적을 거예요. 그리고 B의 원소 3780도 같이 적을 건데 1, 3, 5, 7 이렇게 적을게요. 왜냐하면 B에도 3이랑 7이 들어있고 A에도 3이랑 7이 들어있으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3과 7은 A에도 그리고 동시에 B에도 그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B는 3, 7, 80이니까 3, 7, 80 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A와 B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의 합집합이라 함은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냐면 요 빗금친 영역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즉 A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넣고 B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넣어서 이렇게 한 주머니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것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A와 B의 합집합. 자, 합집합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1, 3, 5, 7, 80을 다 털어넣어서 한 주머니에 넣은 거니까 1, 3, 5, 7, 8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A 다 털어넣고 3, 7, 80, B 다 털어넣고 이렇게 적으면 이것도 A 합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표현은 틀리죠. 왜냐하면 3과 7이 두 번씩 적혀 있죠. 제가 원소 나열법은 중복해서 적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과 7은 한 번씩만 적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은 틀리고 아래처럼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요게 합집합. 자, 우리 이번에는 교집합을 알아봅시다. 교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여기 겹치는 영역에 있는 원소들로 만든 집합입니다. 기호로는 요렇게 써줍니다. 이게 A 교집합 B라는 기호고, 자, 요것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도 구해본다면 요 영역에 3과 7이 적혀 있으므로 3, 7이겠죠. 자, 이번에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빼기예요. 그래서 빼기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지면 집합이 달라집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합집합과 교집합은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합집합해도 되고 이렇게 교집합해도 똑같아요. 하지만 차집합은 다릅니다. 마치 1 빼기 5와 5 빼기 1이 다른 것처럼 네, 이렇게 다르죠? 자, 그러면 먼저 A 빼기 B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봅시다. A 빼기 B는 A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부분을 나타냅니다. B 빼기 A는 B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둘 다 한번 구해봅시다. A 빼기 B는 A에서 B가 아닌 것들이니까 1과 5겠죠. B 빼기 A는 B에서 A가 아닌 것들이니까
8과 10이겠죠.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A 빼기 B는 A에서 B에 해당하는 것들 3이랑 7은 B도 가지고 있네? 이걸 빼자. 그래서 1과 5, A 빼기 B는 B에 해당하는 걸 지우고 1이랑 5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차집합. 자, 이제는 여집합. 네, 여집합을 하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체 집합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은 애초에 주어져 있는 처음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가장 큰 집합, 이게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보통 U라는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네,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9, 10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큰 네모 안에 1, 2, 3, 4, 5, 6, 7, 8, 9, 10이 적혀 있어야겠죠? 적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네,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집합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집합은 앞에 누구의 여집합인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A의 여집합이란 무슨 뜻일까? 제가 여기다 벤 다이어그램 한번 다시 살짝 그려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1, 3, 5, 7 요 집합이 A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저는 A의 여집합이 구하고 싶어요. A의 여집합이란 무엇이냐?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있는 원소들로 만든 집합을 뜻합니다. 자, 그럼 뭐겠어요? 전체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A가 아닌 것, 1, 3, 5, 7이 아닌 것, 1, 3, 5, 7이 아닌 나머지 2, 4, 6, 8, 9, 10 이것들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A의 여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써줍니다. 위에 조그맣게 C. 자,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본다면 2, 4, 6, 8, 9, 10이 되겠죠. 네. 집합의 연산의 종류만 설명하는데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자, 교집합은 공통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공통된 원소를 찾아주면 되죠. 3 똑같네요. 그리고 7 똑같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르죠. 따라서 교집합은 3과 7, 2번입니다. 자, 2번. 이번에는 합집합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자, A는 15의 약수들이래요. 15의 약수는 1, 3, 5, 15 이렇게 4개죠. 20의 약수는 1, 2, 4, 5, 10, 20 요렇게 6개네요. 자, 그랬을 때 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랑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모두 한 주머니에 담아주면 되겠죠? 1, 2, 3, 4, 5, 10, 15, 20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적는다. 정답은 1, 2, 3, 4, 5가 아니네요. 1, 2, 3, 4, 5, 10, 15, 20. 네, 5번입니다. 4번. 집합 A는 1, 3, 교집합은 3, 합집합은 1, 2, 3, 4일 때 B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개의 집합을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형태로 그린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해당되는 원소들을 알맞은 곳에다 적으면 돼요. 자, 요거 먼저 적어볼까요? A 교집합 B는 A랑 B의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것의 원소가 3이래요. 그러면 요 겹치는 부분에는 3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A는 1과 3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은 여기 부분에 적어주면 A는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모으면 1, 2, 3, 4가 된대요. 자, 그런데 1이랑 3의 위치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 2와 4는 여기 전체 어딘가에 적혀져 있어야 할 텐데 여기랑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죠. 이미 A는 1, 3만 있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2와 4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즉 A와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원소를 1과 3을 갖고 B는 원소를 2, 3, 4 갖는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집합 B는 4번입니다. 자,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1, 3은 어디 위치에 적어야 될지 2랑 4는 어디에 적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차집합이네요. A에서 B를 뺀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A 빼기 B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죠, 여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A의 원소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제외하자. 자, 그러면 B는 2랑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겹치네요. 그래서 겹치는 걸 제외하고 남은 거 A만이 가지고 있는 원소 1, 3, 4. 이게 A 빼기 B입니다. 따라서 A 빼기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원소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8, 4번입니다. 자, 이제 몇 문제 남았죠? 3문제 남았네요. 7번. 자, 요거는 이제 여집합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전체 집합이라는 거 배웠죠? 그 안에 집합, 부분 집합 A가 들어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전체 중에 A가 아닌 바깥 부분. 우리가 요거를 이 퍼즐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 요렇게 생긴 퍼즐 잘 아시죠? 네. 뭐 요런 퍼즐 맞추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이런 퍼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전체 퍼즐에서 A를 쏙 빼냈을 때 남아있는 부분. 그게 A의 여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A인 거고. 그러니까 전체는 A와 A 여집합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전체 집합을 구하고 그 안에 일부분, 요게 뭔지 구해야겠네요. 일단 요거 지울게요. 자, 이거 우리 편의상 이 집합 이름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U 원수 한번 구해봅시다. 20의 양의 약수. 20의 약수는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것들. 1, 2, 4, 5, 10, 20 이렇게 되겠죠? 1, 2, 4, 5, 10, 20. 자, 그때 집합 A는 10의 약수래요. 1, 2, 5, 10. 자, 그러면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겠지만 1, 2, 5, 10 요게 A고 1, 2, 5, 10 요게 A고 나머지 4하고 20은 A 바깥에 있겠죠.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은 4와 20. 4번입니다. 우리가 요 원소나열법으로 표기된 이 표현만 가지고 A의 여집합을 구한다면 전체에서 A가 아닌 것이 A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A 1, 2, 50, 1, 2, 50을 제외하고 남은 A가 아닌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4와 20, 4번. 자, 이제 11번인데요. 요 11번을 우리가 풀 수 있으려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네, 집합의 연산 법칙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결합 법칙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내가 A랑 B랑 C 세 개의 집합을 다 합집합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A랑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나, B랑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하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교집합에서도 성립합니다. 내가 세 개의 집합을 다 교집합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A하고 B를 먼저 교집합을 하고 C를 하나, 우리가 괄호라는 것은 연산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A, B 먼저 하는 것이나 아니면 B, C 먼저 교집합하고 A 하는 것이나 모두 똑같다. 그게 결합 법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뭐냐?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A 합집합 B나 순서를 바꿔서 B 합집합 A나 똑같다. 혹은 A 교집합 B나 순서를 바꿔서 B 교집합 A나 똑같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인데요. 분배 법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냥 분배 법칙은 어떤 식이 분배 법칙을 설명하는 식이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요 A 합집합 B가 괄호 밖에 따로 있죠. 이것을 괄호 안에 분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괄호 안에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이 B하고도 만나고 A 합집합이 C하고도 만나겠죠. 자, 그런데 애초에 B와 C는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A 합집합이 B랑 만나고 A 합집합이 C랑 만난 이 두 개의 결과는 B와 C를 교집합하는 게 애초의 연산이니까 얘네들도 교집합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괄호 밖에 따로 떨어져 있는 요 A 교집합을 B한테 분배해주고 C한테도 분배해줍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이 B랑 만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 교집합이 C랑 만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교집합이 분배된 이 둘을 애초에 B랑 C는 합집합했으니까 이 결과도 합집합해줍니다. 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11번. 벤 다이어그램이 무엇이 관한 설명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 써있는 식을 보면 됩니다. 자, 밑에 어떤 식이 써있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쪽을 봅시다. 네, 지워줘. 자, 이쪽을 봅시다.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어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설명해 놓았는데 제가 요 문제를 풀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위에 요게 한 덩어리예요. 밑에 요게 한 덩어리예요. 자, 요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A 교집합 괄호 B 합집합 C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래에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요 결과예요. A 교 B 합집합 A 교 C. 자, 그리고 이 전체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어때요? 똑같죠? 여기에 칠해져 있다는 사실, 여기에 칠해져 있다는 사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두 개의 그림이 똑같다. 즉, 이 두 개의 식이 같은 식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써본다면 위에 있는 식, 이 녀석과 밑에 있는 식, 이 녀석은 같은 그림이니까 같은 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나타내는 법칙을 이 세 개 중에 골라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뭡니까? 네. A 교집합이라는 것을 B와 C에 분배해준 분배 법칙이죠. 따라서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법칙은 분배 법칙입니다. 네, 조금 어려웠나요? 네, 여기가 어려웠다면 이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은 식을 잘 보시고 그 다음 설명 부분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 합집합 B 그리고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자 구하라고 하는 건 A 합, B 합 C예요.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알려준 건 다른 걸 알려줬죠. A 합 B를 알려주고 C를 알려줬어요. 자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뭘 알면 되냐? 뭘 알면 될까요? 네, 결합법칙을 알면 됩니다. 결합법칙이 뭐였어요? 세 개를 같은 연산, 즉 둘 다 합집합을 하거나 둘 다 교집합을 하거나 같은 연산을 할 때는 앞에서 두 개를 묶건 뒤에서 두 개를 묶건 똑같다. 앞에서 두 개를 묶건 뒤에서 두 개를 묶건 똑같다라는 법칙이었죠. 결합법칙. 자, 이 문제는 결합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A, B, C 세 개의 집합을 연산을 하는데 같은 연산을 하고 있죠. 둘 다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두 개를 하든 뒤에서 두 개를 하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식은 이거지만 이걸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A 합집합 B를 알려줬어요. A 합집합 B는 이거예요. 그리고 C는 이거예요. 즉, 이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면 정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합집합 B는 1, 2, 3, 5죠. 그리고 C는 1, 4, 8이죠. 이 두 개를 합집합하라고 한 거랑 똑같죠. 따라서 이거 합집합하면 네, 1, 2, 3, 4, 5, 8. 왜냐면 얘네들을 다 한 주머니에 담으면 되니까 1, 2, 3, 4, 5, 8. 네,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써주고. 그러니까 정답은 1, 2, 3, 4, 5, 8.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개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A 교집합 B는 뭐예요? 두 개의 집합이 공통된 원소를 가질 때 이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A랑 B를 구해봤는데 공통된 원소가 없다면? 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 A를 1, 2, 3이라고 해볼게요.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집합 B를 5,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A와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데 둘이 공통된 겹치는 원소가 없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그려도 되죠. 네,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그려도 되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하고 B하고 공통된 원소가 없다. 즉, 공통된 원소로 만든 이 A 교집합 B는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뭐요? 네, 공집합이다라는 거죠. 네, A와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이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네, A와 B가 서로소라는 말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려진다.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개념은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네, 아세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네, 영상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